재개발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임시로 살려고 마련한 오피스텔. 나중에 이걸 팔 때 과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세금 문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오피스텔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세무당국의 명쾌한 답변을 확인하고 그냥은 안 되겠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조건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 소유자가 겪는 구체적인 상황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2015년에 A주택을 잘 사셨는데, 어라? 2년 뒤에 덜컥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하니까 비오피스텔을 마련했죠. 계획은 이 오피스텔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리로 이사하고 이 비오피스텔은 팔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로 사는 집을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은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과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랑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대체주택이 서류상으로는, 즉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집처럼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서류가 다르니까 과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금 문제가 확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와, 이거 만약에 혜택 못 받으면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도 세무당국이 아주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요, 서류상 용도보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맞아요. 이 혜택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취득 시점, 거주 기간, 그리고 매도 시점, 이 세 가지의 아주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필수 조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금 혜택으로 가는 길은 세 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취득 및 거주 조건, 두 번째는 새 아파트로의 이사 조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도 기한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체주택, 즉 이 오피스텔은요. 반드시 기존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그 전에 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온 가족이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됐어요. 그러면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새 집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새 아파트에서도 다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매도 시점입니다. 임시로 살았던 대체주택인 오피스텔은요,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조건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업 인가 후에 사서 1년 이상 거주한다. 둘째,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이사해서 거기서 또 1년 이상 거주한다. 셋째, 대체주택은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판다.
이 세 가지 타이밍,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시나요? 재개발이라는 이 복잡한 기간 동안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